누구도 가르쳐봤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요번에 유아교육과 가는 학생이 중상고등학교 유아교육과 가는 학생인데요. 지금 중상고등학교 3학년 유아교육과 건대랑 교통대 거쳐놨어요. 건대 평균 등급이 2.3등급, 교통대 2.2등급. 이 친구는 4.5등급 붙었습니다. 그 친구가 자기소개서에 이 내용 썼어요. 나는 가르치면서 공부했다. 그런데 가르쳐줄 대상이 없어서 동영상 촬영하면서 했다. 동영상 촬영해서 보고 자기 전에 그 내용 다시 한번 보고 그랬더니 지금은 선생님처럼 수업할 수 있다라고 썼어요. 학교에서 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정말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서 공부를 한 아이인지 적극적으로 공부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거예요. 문제풀이 시간 제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어디까지 했니? 물어보지 마시라고요. 몇 분 안에 끝내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초등학생 아이들은요, 한 문제 푸는데 2분, 3분 정도 주십니다. 그러면 아주 여유 있습니다. 10문제 푸는데 30분이에요. 아이들 10분 만에 풀고 끝나요. 나머지 20분 동안 놀리세요. 휴식이 필요해요, 아이들. 그렇죠. 내용 공부할 때는 분량. 오늘 여기까지 공부해 라고 얘기하시고 몇 시까지 얼만큼 풀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습지가 안 좋은 점일 거예요. 아이가 이거를 지키지를 못해요. 학습지는 왔다가 가시잖아요. 아이 문제 다 풀 때까지 기다려주지 못하죠. 그래서 아이들을 학원을 보내셔요. 과외 선생님도 이거 잘 못하세요. 과외 선생님도 빨리빨리 진도 나가고 다음 학생 가요. 그래서 아이 문제 다 풀 동안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기다려지는 초등 저학년 아이들 특히 학원 보내시는 게 더 좋아요. 그림도표 활용해라. 우리 학부모님들도 많이 사용하셨던 방법이니까요. 생략하겠습니다. 라이트너 학습법인데요. 다들 아시는데 이름을 모르실 거예요. 우리 미취학 아동들 어린이집 가기 전에 영어 단어 외울 때 이런 거 많이 해요. 사과 그림 그려져 있고 뒤집으면 애플 써 있고 집에 하나씩은 있으셨죠. 뭐 스티커 붙이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찍찍이로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그게 라이트너 학습법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앞면에 제목 써놓고 뒷면에 내용 써놓고 아이가 보고 제목 보고 내용 맞추고. 근데 딱 봤는데 내용이 틀렸다. 그러면 오른쪽에 빼놓고 맞추면 왼쪽에 빼놓고. 나중에는 틀렸던 것만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혼자 하면 안 해요. 비슷한 수준 아이들하고 내기예요. 하나씩 뽑아서. 그러면 아이들 좋아해요. 내기에는 항상 상품이 따라야 돼요. 어떤 게 좋을까요? 아이들한테 좋아하는 상품. 돈, 좋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아이들한테요, 물질적인 걸 주면요, 효과가 가장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1,000원 주면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되니까 핸드폰 바꿔주니까 돼. 중학생 되니까 컴퓨터를 바꿔줘야 돼. 고등학생 되니까 집을 사줘야 돼. 안 돼요. 물질적인 건 안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칭찬이라고 하시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답니다. 다시 칭찬은 고래만 춤추게 합니다. 어린이집 가서 아이들이 뭘 배워와요. 너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무슨 춤 잘 춘다며 한번 해볼래? 아이들 합니다. 와 잘한다 하면 또 해요. 친척들이 놀러 왔어요. 너 삼촌 앞에서 해봐. 삼촌이 용돈 줄게 해봐. 잘 안 해고 막 이렇게 빼요. 너 잘한다며. 너 지난번에 보니까 정말 잘하더라. 그럼 좀씩 해요. 초등학생 아이도 합니까? 안 하죠. 중학생 아이가 할까요? 안 합니다. 삼촌이 5만원짜리 하나 딱 들고 해볼래? 쑥스러운데. 고등학생 아이 할까요? 안 합니다. 10만원 줘도 안 해요. 그쵸? 절대 칭찬으로 안 됩니다. 칭찬은요, 고래만 춤추게 하고요. 춤추게 하는 사람 또 하나 있어요. 남편은 춤추게 합니다. 남편을 춤추게 해요. 근데 칭찬의 방법이 잘못됐어요. 우리 부모님들. 특히 아이한테 하는 칭찬이 잘못됐어요. 잘한다. 뭘 잘하지도 않았는데 잘한다 그래. 그래서 그래요. 아이도 알아. 내가 잘 못한 거예요. 어렸을 때 모르니까 잘한다면 그냥 잘하는 줄 알고 해요. 초등학교 가니까 알아요. 자기도 내가 못한 걸. 근데 엄마가 잘했대.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을 안 보여요. 아이가 80점을 맞았어. 잘했어. 이 정도면 됐어. 뭘 벌써 학교에서 혼나고 왔는데. 내가 꼴찌라고 듣고 왔는데 뭘 잘했대. 그렇죠?
그러다 어느 날 아이가 100점을 맞았어. 엄마가 너무 좋은 거야. 너 뭐 먹고 싶어? 아니야, 이거 칭찬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할머니한테 전화해야지. 어머니, 우리 애가 100점 맞았어요. 이래야죠. 제 형수한테 이 얘기를 해줬어요. 형수가 그렇게 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를 어머니가 안 받으신 거예요. 고객의 사장으로 통화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애가 그걸 들었어. 얼마나 충격이야. 저희 조카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 안 그래도 돼. 정말 슬픈 표정. 저희 형수가 미안해. 칭찬은요, 방법이 있어요. 오버 액션 하셔야 돼요. 과함. 저희 어머니가 저를 공부시키실 때요. 저는 아직도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하면 좀 슬퍼요. 저희 어머니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를 가르치실 때 한 번도 성적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네, 잘했습니다. 깨알 자랑을 잘했습니다. 제가 사실은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요, 제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봤던 기억 자체가 없어요. 학교 시험을 봤다라는 사실 자체가 없어요. 중학생이 되니까 중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제 수학 점수가요 95점이었어요. 하나 틀렸어요. 근데 전교 제 밑으로 3명 있었어요. 밑으로 3명 있었어요. 뒤지게 맞았어요. 수학 선생님한테. 그 수학 선생님이 저희 삼촌이에요. 정말 교무실에서 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았어요. 그러고 집에 갔어요. 제 어머니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삼촌한테 맞았던 그 기억이, 삼촌이 저를 왜 때렸을까요? 조카가 공부를 잘하길 바라는 마음. 그렇죠? 삼촌이 창피하잖아. 내 조카인데 그동안 자랑을 엄청 하셨는데 막상 첫 시험에 거의 꼴찌를 했어요. 그 3명이 운동부잖아요. 물론 위에도 운동부가 있었다는 슬픈 사실이 있지만 그 다음 기말고사 때 전교 1등이세요. 왜 그랬을까요? 아끼시면서.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시험 보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첫 시험을 못 본 거예요. 유전자가 중요하다고요? 저희 어머니 중졸이에요. 이런 말 해도 되나? 저희 아버지 고졸이에요. 유전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걸 극복을 했어요. 여러분들, 아이들도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노력하면. 제가 선천적으로 잠이 없어요. 정말 축복받은 몸이에요. 하루에 4시간 잡니다. 지금도. 오늘은 2시간 반 자고 왔어요. 그래서 와이프랑 맨날 싸워요. 맨날 자, 이 친구는. 하루에 12시간을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지? 4시간 자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정말 축복받은 건데요. 저는 남들보다 노력하는 시간이 길었어요. 그리고 저는 좀 더 효율적으로 학습을 했어요. 스스로 알고 있었나 봐요, 몸이. 아까 말씀드렸던 에빙하우스의 망각국선 있죠? 저는 그거를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알게 됐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전에 그런 패턴으로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요, 저희 집이 시골인데 저희 할아버지가 10시만 되면 불을 끄세요. 시험 기간이고 뭐고 중요하지가 않아. 10시 딱 되면 불을 다 꺼요. 온 집안의 불을. 근데 저희가 시골에 살다 보니까 버스를 타고 집에 와야 돼요. 버스 타고 집에 오면 보통 7시 이 정도 돼요. 7시 와서 씻고 밥 먹고 8시 반 TV 잠깐 보면 9시에 1시간 남아서 숙제할 건 많은데 이게 1학년 1학기 처음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의 패턴이에요. 숙제 있는데 하다가 불 껐어. 잠들어야 돼요. 중간고사 이후에 공부는 해야겠고 맡기는 싫으니까 공부는 해야겠고 공부할 시간은 부족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쉬는 시간에 있죠. 숙제를 쉬는 시간에 하는 거예요. 수학 선생님이 오늘 수업을 딱 끝내고 야 오늘 몇 페이지까지 풀어와. 수학은 매일 풀었잖아요. 풀어야 되잖아요. 언제 풀어? 끝나자마자 푸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복습과 본 수업 간의 시간 갭이 정말 짧았던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아이들한테요. 오늘 수업한 내용을 오늘 다 끝내도록 하셔야 돼요. 근데 아이들은 숙제를 내면 언제 해요? 집에서요. 집에서라도 하면 다행이죠. 오늘 수학 숙제가 있어요. 집에 왔어요. 안 해요. 야, 너 수학 숙제 있는데 왜 안 해? 내일 수학 안 들었어. 그러고서 이제 하루가 지났어.
너 내일 수학 들었는데 왜 수학 숙제 안 해? 학교 가서 하면 돼. 학원 가서 할 거야. 대부분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되죠. 본학습과 복습 간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성적이 안 오르고. 그래서 제가 기말고사,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 100점을, 1등을 했어요. 전교 1등.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교무실에 또 끌려갔습니다. 또 두들겨 맞았어요. 그렇죠. 누구한테 맞았을까요? 삼촌, 아니요, 담임선생님. 삼촌이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봤어, 안 봤어? 안 봤는데요. 시험지 다시 만들어 다시 봤어요. 교무실에서. 정말 교무실에서 다시 봤어요. 올백. 보통 박수 쳐주고 그러던데. 올백 맞았어요. 물론 5과목 맞았어요. 그 이후로 한 번 빼고 다 1등이세요. 깨야 알잖아. 네. 제가 공부한 패턴은요, 정말 좋은 패턴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그 패턴은 고등학교 때도 유지가 됐고요. 고등학교 때는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4시간, 5시간 자고 기숙사 생활하면 힘들잖아요. 저는 안 힘들죠. 원래 그래 살았습니다. 10시에 불 끄면요, 2시간 동안 멍하니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처음에는 촛불 켜놓고 책 읽었거든요. 근데 눈이 아프더라고요. 촛불이 일렁거리니까. 뭐 한 12시, 1시 이렇게 잠들어서 새벽에 4시면 일어나야 돼요. 할아버지가 4시에 깨우니까. 4시에 일어나면 뭐예요? 소염을 주고. 소염을 주면 이제 뭐예요? 다 도시에 계시는 분들인가 봐요. 시골 일 잘 모르시죠? 소염을 주고 나면 이제 뭐 하러 가요? 콩 따러 가고. 그렇죠? 이랑 파고. 배추, 그렇죠. 네. 다시네요. 네. 그리고 아침에 8시까지 학교가 등교예요. 그러면은 4시에 일어나고 하고 5시 반에 밥 먹고 6시에 버스 타고 와갖고 1시간 반 동안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2시. 얼마나 슬퍼. 그때 뭐예요? 공부하는 거죠. 예습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만화책이 없었어요. 도서대여점이 없었어. 도서대여점이 있었다면 아마 저는 만화 작가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 시간에 다 만화 책 먹었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할 게 없었죠. 뭘 할 수가 없죠. 아이들이 시간 관리를 못하는 거는요, 잠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습관 때문입니다. 사람은 습관에 됩니다. 사람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를 하기 위해서 치약을 짜는 순서가 같고요, 그리고 그 칫솔이 처음에 닿는 부위가 같습니다. 사람은 늘 오른쪽 양말부터 신던 사람은 늘 오른쪽 양말부터 신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습관들은 다 똑같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같아요. 이게 달라지는 계기는 뭐죠? 누군가에게 자극을 받아야 됩니다. 스스로는 변하지 않아요. 절대 스스로 변할 수 없어요. 이게 사람의 특징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우리 목사님께서 세수했니? 네. 샤워는 했니? 아니요. 왜 얼굴도 몸도 같은 피부인데 얼굴만 씻니? 뭐야 이게? 뭐지? 그 이후로 저는 세수를 할 때 항상 샤워를 해요. 아직도. 아침에 일어나면요, 옷을 입은 채로 세수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이후로. 다 그냥 상상하실까봐 자세히 말씀 안 드려요. 초콜릿 복근해가지고 있잖아요. 그 페레로 로시에 그 샤워를 하면요, 샤워를 하면 세수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결혼해서 한겨울에 무슨 샤워를 몇 번씩을 해. 세수할 때마다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아침 먹고, 저희는 오후 출근이 많으니까 아침 먹고 뭐 TV 보고 컴퓨터 하고 하다가 이제 씻고 출근해야 되겠다, 또 샤워하고, 집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저녁에 퇴근하고 샤워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4번씩 샤워를 해요. 와이프가 잔소리가 심해졌죠. 결혼하니까 행복하시나요? 갑자기 회의가 들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에요. 아이한테 어떤 습관을 심어주시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성적이 달라지고 아이의 능력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공부를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부는요, 살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아이에게 노력하는 습관을 들여주시는 게
학생들이요, 이런 표현해요. 왜 학생을 성적으로 평가해요? 제가 대묻습니다. 그럼 뭘로 평가하니, 너를? 너의 외모로 평가할까? 그럼 너 빵점인데? 너를 뭘로 평가할까? 이렇게 물어봐요.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인성이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 해요? 네가 내 앞에서 착하고 밖에 나가서 딴짓을 하고 돌아다니지 내가 어떻게 알아? 학생이 해야 될 일은 공부야. 너네 부모님이 돈을 못 벌어와. 너는 너의 부모님을 훌륭하다라고 말하겠니? 아이들도 알아요. 어쩔 수 없다. 학생을 평가하는 건 성적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평가받는 건 뭐죠? 인성이어야 되나요? 아니죠. 부모님으로서의 아이한테 얼마큼 해주셨는지. 아이는 그걸로 평가해요.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저희 어머니예요. 제가 6살 때 혼자 되시고요. 지금까지 저를 키우시면서 단 한 번도 어디 가서 그런 제가 대학생 때, 대학교 1학년 때 좀 사춘기가 늦게 왔어요. 대학생. 어떤 의미에서 다행이죠. 중고등학교 때 사고 안 치고 대학생 때 한 번에 몰아서 치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조금 부유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가슴에 못을 박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부유한 부모는 되지 못했지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아직도 아이 낳기가 꺼려져요.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지만 나는 내 아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너무 크게 들어요. 아직도 아이 낳기가 두렵습니다. 아직은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될 준비가 안 됐어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아이에게 헌신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헌신만 하시면 안 돼요. 자신의 삶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자신의 삶을 찾고 다음이 헌신이에요. 아이한테 올인하지 마세요. 얼마나 부담될까요?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올인하는 게 나한테는 얼마나 부담인데 남편이요 아내만 쳐다보고 있어. 여보 뭐해? 처음엔 좋죠. 일주일 지나봐요. 도대체 이 인간이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시고 아이한테 올인하는 거요. 말씀도 너무 많이 하세요. 넌 내 인생의 전부야. 엄마 왜 그러지? 왜 이렇게 부담스럽지? 아이들도 느낄 겁니다. 너무 티내지 마세요. 마음은 감추실 수 없잖아요. 억지로 티내지 마세요. 일부러 티내지 마세요. 참으려고 애쓰셔야 돼요. 아이를 좀 편안하게. 어른이 할 수 없는 일을 아이한테 강요하시면 안 되겠죠.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불가능은 없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길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저는 1시간 딱 맞췄는데요. 원장님이 늦으신 거예요. 그죠? 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겠어요? 이러고 강연 끝나고 또 따로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는 분들 많은데 네. 부끄러우신가요? 질문 없으세요? 네. 네이버에서 충주 용선생이라고 치면 제 블로그 나오고요. 아사모에 게시되나요? 네, 아사모에 게시하나요? 우리 첫 질문을 해주신 분께 커피 교환권을 이디야 커피 숍이 제가 단골이라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네. 집에 오시는 수학 선생님께서 네. 저희 아이들한테 항상 교육 가시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거든요. 하고 나서 게임을 3시간 이전에 무조건 하지 말라고. 네. 근데 저는 그게 3시간 전에 하든 후에 하든 그게 효과가 아이가 몇 학년이에요? 중2, 6학년. 중1이면 게임을 전에 하든 후에 하든 똑같죠? 3시간 전에 하나 3시간 후에 항상 하나 이렇게 보시면은 3시간 이후에 컴퓨터를 하라고 꼭 말씀을 하고 가세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게임이나 뭐냐 TV를 전혀 보지 말라고. 근데 저는 약간 남편이 좀 안 되는데. 네, 저도 안 돼요. 초등학생 아이라면은요, 학습을 하고 강한 자극을 받는 건 좋지 않아요. 초등학생 저학년 아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네. 때부터 계속 했던 선생님은
5년째 하고 계시는 선생님인데 늘 뒷말에 꼭 수업을 하시고 그 얘기를 항상 하시고 가세요. 습관적이신 건가? 그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학습을 하고 그거보다 강한 자극을 받으면 학습한 내용은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되는 게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또 미취학 아동들은요, 똑같은 TV 프로를 수십 번 봐요. 똑같은 영화 수십 번 봐요. 근데도 볼 때마다 깔깔거리고 웃어요. 왜냐하면요, 앞에 내용 다 잊어버릴 거예요. 정말로요. 네. 맞아요. 그래요. 근데 중학생 아이들은요, 두 번 보면 안 웃어요. 그거는 그 자극에 민감하지 않은 거거든요. 어렸을 때 자극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좀 클수록 자극에 둔해져요. 그러니까 중학생 아이는 안 하는 게 좋죠. 안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공부 전에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수업 시간에 계속 생각나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공부 전에는 안 하는 게 좋고 공부 후에도 안 하는 게 좋고요. 네. 게임은 어쨌든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시간은 중요하진 않아요. 공부 전에는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공부 후에는 언제 하든 똑같은 것 같아요. 대답이 되셨나요? 또 질문할 거 있으신가요? 네. 선생님께서 수학을 외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해를 못하면 절대 못 외워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를 못하면 외우지 못한다가 아니라 외워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하나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해는요, 하다가 아니라 되답니다. 네. 이해는 하다가 아니고 되다예요. 내 의지와 무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선생님. 저희 아이가 중2인데 모든 과목이 다 중2요? 네. 네. 중2인데 평균은 90점 이상이에요. 네. 그리고 모든 과목이 다 90점 이상인데 수학만 70점대예요. 네. 근데 걔는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해가 될 때까지 복습하면서 다 공부를 해요. 네네.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 외우라고 하면 공식을 외워요. 1학년 때도 그랬나요? 네. 1학년 때도 수학만 70점대예요? 네. 선생을 바꾸셔야죠. 네. 선생님을 바꾸셔야죠. 수학은요, 암기 과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2학년이면요, 제일 어려운 단어 배우고 있어요. 제일 어려운 단어 배우고 2학년 때는 도형이 몰아서 나오거든요. 아이들이 도형을 정말 어려워해요. 그 도형은요, 공식은 별로 많이 안 나와요. 응용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 풀 수 있다는 거짓말이에요. 이해를 해서 풀 수 있으면 도형 문제를 잘 풀어요. 그러니까 외우는 거랑 이해하는 거랑 비중을 놓고 본다면 지금 아이는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외우려는 노력이 부족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아이를 아직 제가 가르쳐 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으니까 섣불리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일단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 보면 아이가 외우려는 노력보다 이해하려는 노력이 더 커서 그런 것 같아요. 외워서 풀다 보면 어느 순간 이거였어 라는 게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게 이해예요. 근데 아이들이 착각을 해요. 글을 몇 번씩 읽으면 이해가 되는 줄 알아요. 몇 번씩 읽다 보니까 이거야?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수학은 왜 그거지? 왜 그거지? 이 생각을 많이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다라고 하고 문제를 풀다가 이렇게 돼야 돼요. 네. 개념을 알아가면서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개념을 알고 나서 개념에 해당되는 문제를 마스터해야 되는 게 좋은 건지, 그렇죠. 개념에 해당하는 다양한 패러의 유형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좋은 건지. 학년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중학생 이상이 되면은요, 유형 문제도 많이 풀어보는 게 맞아요. 근데 시작은 개념 문제들을 많이 푸시는 게 맞아요. 개념 문제를 먼저 많이 풀고 개념 문제가 잘 풀리는 아이들이 유형 문제를 풀어야 돼요. 개념이 완성된 시기가 그렇죠. 언제까지? 초등부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초등부 저학년 같은 경우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초등 고학년부터 6학년, 5학년, 6학년, 5학년도 2학기 정도 되면은 개념 부분이 나오거든요. 특히 이제 도형 같은 거 나오면서 6학년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개념 위주예요. 그리고 중학생 1학년 아이들도 개념 위주고요. 2학년, 3학년은 개념이 좀 적어요. 연산이 중학교 2학년 부분까지 다뤄지고 있잖아요. 수학 네. 과정에서. 네. 근데 그때까지 계속 연산에 대한 걸 따로 이렇게 좀 공부를 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지금
연산에 대해서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중학교 1학년 처음 들어가면 이제 소수 계산을 초등학교 때 하고 중학생 때 또 소수 계산을 하고 중학교 3학년이 되면 이제 무리수라고 해서 루트 값을 공부를 하거든요. 이전까지는 연산을 잘하다가 이 루트에서 연산을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연산은 나올 때마다 하는데요. 이걸 따로 연습을 시키시면 아이가 지치죠. 그래서 일반 교재 문제 풀면서 연습을 계속 시키시고 계산 실수를 되게 관대하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계산 실수는 정말 한심한 거죠. 이거 아는데 48, 32인데 31이라고 썼어. 아까워. 아까운 게 아니에요. 멍청한 거예요. 정말 냉정하게. 그것만큼 허무한 실수가 없어요. 아까 서울대 원서 안 넣은 학생이랑 똑같은 거예요. 누굴 탓할 거야? 그건 더 비난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더 혼날 얘기죠, 사실. 그렇죠. 쌤하고 나눗셈을 할 때요, 아이가 플러스 덧뺄셈에서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곱셈하고 나눗셈을 하는데 거기에서 연산분해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중학생 아이들 수학에서 음수의 곱셈, 음수의 나눗셈이 나와요. 그럼 아이들이 마이너스만 곱하기 마이너스가 왜 플러스가 되는지 이해를 못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워야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무조건 플러스야. 무조건 플러스야. 왜요? 그냥 외워. 그냥 외워. 이게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수학자들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수님도 논문으로 2편이나 쓰셨어요. 한 편에 200페이지가 넘어요. 아이한테 제가 설명할 수는 없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마이너스의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시냐면요. 자, 내가 여기 0에 서 있어. 한 걸음 갔지? 이건 플러스 0이야. 뒤로 한 걸음 갔지?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는 되잖아요. 한 걸음 앞으로 왔어? 뒤로 한 걸음 갔어? 다시 0. 근데 곱하기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그러니까 설명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아이들이 외우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하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대학 수학에서도 안 가르치는 거 이해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일단 그 부분을 외우는 거죠. 또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그러는데요. 사실은 수학은 어렵지 않고요. 국어를 어려워해서 수학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국어 성적과는 무관하게.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수학을 못해요.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문제를 열심히 읽었는데 뭐 구하래? 이걸 몰라요. 그런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를 안 보고 안 가르친 상태에서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수학만 점수가 안 좋은 아이들 대부분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수학 때문에 과학도 어렵다고. 몇 학년이죠?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요? 그럼 물리 파트 배워서 그래요. 계산하는 게 나와요. 그 힘 나오고 이런 거 나오고 에너지 나오고 하니까 너무 계산하는 게 많다. 지금 딱 그 단원에서만 그래요. 중학교 때 물리 파트를 한 번밖에 안 배우거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물리가 안 나오니까 고등학교 가면 좀 힘들겠지만 중학교 과정에서는 더 이상 물리는 안 나와요. 생물이나 뭐 지구과학이나 이쪽에서는 계산하는 게 별로 없어요. 단순 산수. 근데 물리에서만 조금 수학적으로 활동이 해요. 강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없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